통영 앞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섬이 국도라는 섬이 있는데 1시간 반 걸려. 통영까지 버스로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 배 타는 데까지 한 30분 걸리고 배로 한 1시간 반 들어가면 여기 죽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 갔다 와요. 여기에 이제 재능기부라고 해요. 재능기부 강연 하려고. 그래서 혼자? 그렇지 혼자 갔다 온 거야. 15일 해서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3시 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중소기업 운영하시다가 네. 이제 망한다. 왕에서 다시 재기하려고 여기서 4주 동안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정부에서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봐. 네. 여기 되게 이제 처음에 보고 지원금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무슨 재기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뭔가 뭐돈 버는 거 알려줄 것 같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하는 거랑 똑같아. 자기 성찰을 하는 거야. 자기 성찰. 네. 마음을 평화.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네. 이걸 4주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그 섬을 한 바퀴 도는 거야. 1시간 반 동안 돌고 그 다음에 백할배하고 구호도 외치고 그래서 아침 먹잖아? 네. 그리고 나서 또 섬을 또 돌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고 서울에서 누가 어떻게 좀 섬에 조그맣게 있어. 섬에서? 다시 있어. 서울이 아니라.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게 농사를 지어서 먹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기수 있잖아. 후배들 주려고 농사를 짓는 거야. 네. 심어놓고 가는 거지 자기는. 네.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부터는 강의 듣고 선생님이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강의했는데 3시간이나요? 3시간 강의했는데 이분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8시부터 11시까지 또 들어왔어 강의를. 다른 분 강의를. 그러니까 새벽 그 프로그램이 5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거야. 와 대단하더라고. 스파르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결국에는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자. 네. 취지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거를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이걸 만드신 분이 있어. 중소기업 되게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예전에 한번 크게 망했다가 그때 이제 재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던 거를 그걸 프로를 만드신 거야.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걸 많이 하신 거죠. 텐트 하나 들고 하늘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다가 네. 보름 동안 거기서 굶고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혼자 자 텐트에서 삐는 텐트에서 야외지층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 자는 거야. 빚도 많겠네요. 중소기업 많고. 그렇지. 빚이 있는 거고 지금 파산한 상태고 이혼도 하고 이제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딱 갔더니 오늘 표정 중에 되게 밝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자기를 돌아본 거지. 선생님이 2주째 갔는데 그 2주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 선생님 배우고 왔어. 강연하러 왔는데 뭐 가르쳐주러 간다고 했는데 가르쳐줄 게 없더라고. 오히려 선생님 배우고 왔지. 이런 이제 큰 역경을 발동대를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선생님보다 선생님들이시니까 나이도 많으셔. 한 50대 한 초반 되시고 다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배를 타고 다시 나왔어. 배가 두 번밖에 없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있어. 차 타고? 배 타고? 배가 딱 두 번밖에 없어 하루에. 배 타고? 배를 타고. 그 차를 타고 배를 탄다 이거죠. 그렇지. 아까 여기 차를 타고 와서 배를 타는데 이 배가 하루에 딱 2번. 나오는 배는 딱 2번. 그 시간 못 맞추면 못 나와. 오후까지 있어야 돼. 아침에 나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와서 바로 서울 온 게 아니고 선생님 이제 밀양에 들었다가 밀양 들어갔어 밀양? 처음 가봤는데 밀양에 갔다가 여기 이제 경주 갔다가 서울로 왔어 집으로. 밤새겠네요.
한시. 새벽 새벽 1시. 1시 도착. 네, 그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주에 갔더니 경주에 최부잣집이라고 들어봤어?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이제 경주 최부잣집이 있어. 경주에 가면은 네. 조선시대에 그 거상 최고 부자 두 명이 있었다. 유명한 분이.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가.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부자가 그런 말 들어봤어? 부자가 선대에 가기 힘들다. 부자가 선대에 가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어. 부자가 망해서 선대를 간다. 근데 부자가 선대 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거든. 네. 선대면은 이거잖아. 할아버지, 아버지 나잖아. 네. 그러면은 뭐 한 30년 잡아도 많아봤자 100년이잖아. 100년. 네. 그치, 30년씩 100년인데 100년을 가는 게 힘들다는 거야. 100년 넘기기가. 아무리 큰 부자도. 우리 지금 뭐 삼성전자 해봤자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밖에 안 됐거든. 네. 근데 옛날부터도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큰 부자들. 근데 그 부자들이 100년 넘기기 힘들었다는 거야. 상대를 넘기기가. 근데 이 최부자, 경주의 이 최부자 집은, 여기 최부자 집은 300년을 넘게 갔대. 300년을. 그리고 12대 갔대, 12대. 3대가 아니고 12대를 갔대. 자식의 자식에서 12대까지 갔는데, 그리고 망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망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때가 이제 12대 때 그 일본하고 합방이 돼서 그 일본에 먹혔잖아. 일본하고 합방이 돼서 이제 강제로 재산을 뭐 몰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몰락한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더 갔겠지. 부자 가문. 근데 이상하잖아. 이게 보통은 3대 100년 넘기가 힘든데 여기는 12대 300년 이상을 한 거야. 네, 11일인데 300년밖에 안 돼요. 원래 사람들이 이게 옛날에 많이 금방 죽었어. 20년, 그러니까 애도 빨리 낳잖아. 20살 되면 이제 낳고 그러니까 한 대가 뭐 20년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최부자는 이렇게 오래 갔을까? 라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해. 특이한 거를. 뭐냐면 이 집에 있는 가훈이 되게 특이해. 가훈이. 그래서 가훈을 한번 적어봤어. 그걸 보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써니 한번 그거 읽어볼까? 6개? 최부잣집 가훈. 벼죽길에 나아가되 진사에 청하지 말라.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가객을 후히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실시간문 며느리들은 시집 오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네. 그렇죠. 이거 뭐 어때요? 이거 어떤 느낌이 받았어? 부자인데 뭔가 부자스럽지 않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왠지 부자면은 더 다른 사람 거를 더 뺏을 것 같고 자신의 어떤 부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은데 여기에 가언을 보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만 돼 있어요. 그죠? 하지 말라. 벼슬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말라. 남이 안 좋을 때 그걸 이용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언과 다르게. 실제로 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집을 보면 99칸이었대. 99칸. 방이 99개가 있어. 방이 99개가 있고 하인이 100명. 상상이 돼. 상상이? 100명. 어? 상상이 돼. 이게. 방이 99칸이면 최고의 그러니까 왕이 아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칸수가 99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으면 이제 왕에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지은 게 99칸이고 그걸 운영하려니까 하인이 100명이나 필요한 거고. 네. 이런 데 살면 어때요? 이런 데 살면 어떨 것 같아? 199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 100명이나 있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가문인데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만석군이라고 했어요. 만석군은 뭐냐면 쌀이 만석 정도 있다는 거예요. 쌀이 집에. 근데 옛날에 쌀이 요즘에도 뭐 한가만이 하면 한 얼마인가? 5만 원 이렇게 하나? 그런데 예전에는 더 비쌌을 거 아니에요. 쌀이. 음식이 귀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누가 계산해봤더니 요즘으로 치면 한 사람 최소 금액 한 20억이라는 거예요. 20억. 만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소가 20억이니까. 그래서 그런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의 했던 행적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시켜서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소장료라는 거 받잖아요. 소장료. 그냥 땅을 빌려줬으니까 네. 그걸 받았는데 그게 3천석이 들어오는데 3천석이 소장료만. 그랬는데 이 3천석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썼냐면은 3분의 1은 자기 집에 쓰고 3분의 1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 주변에 그런 빈민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 구휼하는 데 썼대요. 도와주는 데.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실제로. 3천석을 받으면 천석만 자기 거에 쓰고 나머지 2천석은 다른 사람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 유치원인 거죠. 우리가 돈 아르바이트 100만 원 벌었는데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만 내 용돈 쓰고 나머지를 다 다른 사람들 위해 쓰는 꼴이잖아요. 이게. 네.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는 어때요? 이럴 수 있을까요? 100만 원 벌었는데 30만 원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딱 내 용돈 쓰고 나머지 70만 원은 다른 사람들 위해 쓰는 거예요. 못하죠.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1억을 벌었어. 벌었을지 모르겠는데 1억 벌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3천만 원만 내 집 1년 동안 1억 벌었는데 3천만 원은 내가 쓰고 나머지 7천을 여기서 기부를 한다. 이거잖아요. 기부하는 거잖아요. 네. 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근데 이분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12년 동안 계속 이걸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흉년이 될 때가 있잖아요. 흉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 갚잖아. 빚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빚을 내고 해서 막 농사를 짓고 했는데 흉년이 되니까 걷어들이는 게 없으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빚을 탕감해줬대요. 그냥 안 받기로 했대요. 그 빚을. 그리고 이제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보릿고개가 이제 쌀을 재배하고 나서 보리가 날 때까지 보리가 뭐 초여름에 나니까 그 사이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때가 음식이 없을 시기예요. 남아있는 쌀도 없고 새로운 곡식이 아직 안 자랐고 그거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 보릿고개가 되면은 백석의 쌀을 나눠 풀어서 사람들한테. 네. 그 이제 또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막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더 쓰기 어렵잖아요. 밖에다가 쓰기가. 네. 근데 이 최부잣집은 그럴 때 오히려 빚도 탕감해주고 더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조선 말쯤에 이제 그 정치가 안 좋아지니까 지방에서 막 폭도들이 일어났잖아요. 난이 막 일어나거든요. 난이? 네. 그 난이 일어났는데 그때 막 그렇게 올라온 그런 애들이 뭐냐면 활빈당이라는 게 활빈당. 이제 뭐 부자들을 뺏어가지고 뭐 나눠준다 뭐 이런 뭐 홍길동처럼 그런 이제 난이 일어났는데 이 최부잣집만은 건들지 못했대.
왜 그래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이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도움을 받은 주변에 농민들이나 그런 상인들이 여기를 가지 못해서 막아줬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중간에 큰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인합박에 대해서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금을, 독립자금처럼 독립운동 자금을 대고, 해방 후에는 전 재산을 그냥 그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를 세우는데 다 그냥 기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은 남은 게 없어. 지금 후손이 누구예요? 후손이 음식점 하더라고, 앞에서. 아, 최고자인데 음식점, 고깃집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을 아직도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존경한대요. 그 사람들이 좀 잘못해도 그런 사람이 아니다, 감싸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서 와, 정말 다 이유가 있구나. 나만 먹고 살려고 하면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맹자 잠깐 나왔지만 왕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은 밑에 사람도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데, 그리고 보니까 내가 베풀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나한테 베풀어 주니까 그것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네. 12대가 다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봤다면서. 출시하면은 고집이 세잖아요. 가문이 가문이 다른 거예요? 모르겠어, 정확하게 무슨 교동 최씨 그러던데 거기까지는 선생님 모르겠고, 그래서 참 이제 정을 갖다가 좋은 거를 배워봤어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뭐 벼슬을 하려고 욕심을 하지 말고, 돈은 어느 정도만 벌면 되고 나머지는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남을 도와주고, 이 과객은 내가 아는 손님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니고 진짜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후히 대접하고,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경계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러면 좋지 않다는 거를, 유익하지 않음을 계속 가언을 남겨서 후손들이 이렇게 살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반성하는 거 말하는 거. 경계와 반성하고, 그리고 또 가진 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 여기서는 이제 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이런 마음을 잘 유지하면은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고 남한테 뭔가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가온 해서 내가 가온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거울 같은 거를 만들어두면 그러면 아주 좋겠죠. 써놓고. 그래서 우리 맹자,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맹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명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맹자가 양해양을 아뢰었다. 왕이 연못가에 서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현자도 역시 이런 것을 즐기나요? 맹자 말하기를, 현자가 된 이후에야 이런 것을 즐깁니다. 얻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런 것을 따라도 즐기지 못합니다. 네. 이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상상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맹자가 양해하고 만났는데 왕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자한테. 하는 얘기가 왕이 연못가에 서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사슴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현자도 역시 이런 것을 즐기나요? 왕은 옛날에 왕이면 엄청난 권력을 갖잖아요. 그 왕들이 보통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면 궁궐을 크게 짓고 그 주변에 또 공원 같은 걸 크게 짓는 거예요. 공원을. 그래서 거기에서
동물들 사슴 같은 걸 풀어놓고 사냥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해왕도 내가 왕이니까 크게 이제 그런 공원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어. 맹자야 나 이런 거 있는데 너는 어때? 그런 이제 말투로 얘기를 한 거죠. 현자도 역시 이런 걸 즐기나요? 근데 현자는 대부분 이런 게 없잖아요. 공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현자가 뭐 공원 돈이 많아서 공원을 짓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를 이제 높이고 상장을 약간 이제 낮춰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현자가 된 이후에야 이런 거를 즐깁니다. 어지르지 못한 자는 비록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즐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깐 거죠, 그죠? 아니 이거는 현자가 된 이후에 즐길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왕이 현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현자가 아니라면은 비록 이런 게 있더라도 즐기지 못합니다라고 한번 매긴 거죠. 한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이게 현자 우리가 현자 여기서 말하는 현자는 뭐 많이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현자라고 하면 어떤 걸 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있을까? 하는 뭐 어떤 사람이 현자일까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있어서 인의 마음, 인의 마음. 존중포.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인의 마음, 존중하고 훌륭하는 마음. 그렇죠. 남을 인정해주고 남의 어떤 단점도 내가 감싸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자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명심에는 또 뭐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을 해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아, 베풀어주는 사람. 자기가 먼저 성공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렇죠. 두 번째가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이제 커져서 내가 성장을 해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현자죠. 그죠? 우리 써니는 존중하는 것 같은데요. 존중해주고 포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인의 마음이고 아까 말한 의의 마음이고 예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이고 그죠? 또 예의 마음이 있었죠. 겸손한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자처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사실은 공원이 없더라도 즐길 거리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상황이 안 좋더라도 재미있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갔을 때 경주 가보니까 집이 다 낡았어. 집이 진짜 옛날 집, 그 기와집 쓰러져가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래요. 옛날에 어떤 그 모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개발을 못해요. 높은 건물이 없어요. 높은 건물. 다 1층짜리, 2층짜리 집이고 1층짜리 집이에요. 1층짜리. 2층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보수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왜 내 집인데 내 맘대로 못하지? 아니면은 여기는 개발이 안 되니까 너무 볼 게 없어. 이거 이렇게 볼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볼 게 없는데 가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예쁘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있어. 보니까 거기에 오늘 겉모습은 이제 기와 좀 쓰러져는 기와인데 안에를 개조를 잘 예쁘게 해서 딱 들어가면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현대 그 옛날 거와 현대 거가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매력 있더라고. 가고 싶어. 그냥 막 이렇게 세련된 무슨 그런 호텔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있어도 나쁘다고만 생각하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좀 그냥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여기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보면 또 사람들하고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되게 양반이에요, 양반. 말을 할 때 그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게 별로 없대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트집 잡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서울 분들 많잖아요. 네. 진상 거기 좀 많은데 거기는 진상 손님이 거의 없어요. 서로를 다 이해해주고 약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속이 있는 거예요. 실속이. 겉모습은 별론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현대 건물과 옛날 건물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딜 가도 그렇게 즐겁고 편하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도 싸움을 하게 되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즐겁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엔 현자라는 게 마음이 좀 이런 마음들 인디에이지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상황이 좀 안 좋더라도 내가 좋은 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상황이 좀 더 좋죠. 즐길 수가 있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자라고 하는 거 현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정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현실을 인정하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 현실이 옳다 현실이 옳다는 마음 현실이 옳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현실이 옳으면 현실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은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죠? 다투지 않겠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맞다. 이 상황이 나한테 지금 맞는 상황이다. 내가 마음병 걸린 게 맞다. 내가 힘든 게 맞다. 라고 생각하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네. 다투지 않게 돼요. 다투지 않으면 이 다투는 데 쓰이는 그런 에너지들이 남아돌겠죠.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다툴 때 이거 화내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기운 빠지잖아요. 네. 근데 다투지 않으니까 그런 에너지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고 얘를 내가 어딘가에 쓸 수가 있게 돼요.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사이클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옳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내 현재 위치가 이 정도고 그런 걸 딱 내가 받아들이면 인정을 하면 난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왜 이러지? 왜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속에 다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되잖아요.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다툼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내가 다른 데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쓰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게 우리 거랑 매칭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정하면 좋아.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이해형 심정 개발이잖아요. 인정을 하면 되는데 내가 배우잖아요. 배워서 그걸 딱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방, 원망하지 말라. 섭리하지 말라. 속으로는 좀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그럼 겉으로만이라도 한번 이런 걸 하지 말아봐라.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겠어요?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여기 이제 내떡설이잖아요. 내떡설. 내떡설.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될 것을 하고 나머지는 마음껏 살아라. 이게 내떡설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성공.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뭐 사회적인 성공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 아니에요.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장인 거예요. 현장. 현명하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의미의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겠죠. 그 밑에도 다 비슷한 얘기예요. 한번 파악 한번 해볼까요? 맹자 대답해 말하기를 현자가 된 이후에야 이런 것을 문항이 그 밑에 문항이 문왕이 백성의 힘으로 대를 만들고 연못을 만드니 백성이 기뻐해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대를 일러 영대라고 하고 그곳을 일러 영소라고 하고 그곳에 사슴과 고기와 자라가 있음을 즐겼습니다. 네, 그렇죠. 이 문왕은 옛날에 현자라고 불렸던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존경했던 왕. 근데 이 문왕도 이런 걸 만들었는데 백성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백성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났더니 백성들이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같이. 백성들 게 아니고 왕 건데도 백성들이 기꺼이 도와주고 그 만들어진 걸 되게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데 영대, 영소 이렇게 뭐 신령스러운 곳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동물들이 뛰어노는 걸 또한 또 즐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 것도 아닌데. 남이 잘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일처럼 기뻐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해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양해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억지로 동원을 시켜서 필요 이상의 큰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의 백성들이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이 만들건 말건 기쁘지가 않고 힘든 거죠. 동원이 돼서 막 힘들게 일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맹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큰 공원이 있고 여기에 동물들이 있고 하면 뭐하냐.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즐길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써니가 한번 읽어볼까요? 양양이 말했다. 양해왕이 말했다. 과인이 나라에는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흉년이면 그 백성을 하동에 옮기고 그 곡식을 한해 옮긴다. 하동이 흉년이면 역시 그렇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피며 과인의 마음씀과 같은 사람은 없다. 이웃나라의 백성은 적음이 더해지지 않고 과인의 백성은 많음이 더해지지 않는 무엇 때문인가? 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나라에 이렇게 하동 지방이 있고 그 하의 지방이 있어요. 근데 흉년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한 해가 흉년이면은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곡식들을 이제 곡식은 이렇게 한 해로 준 거예요. 곡식은 이쪽으로 주고 백성들은 하동 쪽으로 옮기고 또 반대면 또 반대로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주면서 이 굶주린 사람들은 이렇게 이주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왕이. 근데 이 주변 나라를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웃나라 백성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민을 올 줄 알았는데 이민을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냐라고 맹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는데 그 백성을 생각해서
힘들게 들면 곡식도 지원해 딴 지방에서 보내주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주도 시켜주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이민을 안 와. 왜 그럴까요? 뭐가 떠오르는 생각. 네. 괜찮아요, 몰라서. 밑에 답이 나올 때. 답이 밑에 이제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니 청컨대 그것으로 전쟁에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치며 나아가 병기 칼날이 이미 접전했는데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면서 도전한다. 혹자는 100보 이후에 멈추고 혹은 50보 이후에 멈춥니다. 50보로서 100보를 비웃는다면 무엇과 같은가요? 왕이 말했어요. 불가하다. 다만 100보가 아닐 뿐 이 역시 도주이다. 맹자가 다시 말했어요. 왕께서 만약 이것을 알면 즉 이웃나라에 비해 백성의 많음을 바라지 마라. 그러니까 양의 왕이 전쟁을 좋아하고 이익을 좋아하니까 이제 맹자가 여기에 그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되게 유명한 말 나오죠. 그래서 50보 100보 50보 100보다. 전쟁이 났는데 군사들이 싸움을 안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도망가다가 막 1km 도망가다가 이렇게 돌아본 거지. 잘 되고 있나? 지금 전쟁이 쫓아온 데는 없나? 어떤 사람은 한 2km 가서 막 도망가다가 그냥 상황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1km 간 사람이 2km 도망간 사람한테 야, 너 이렇게 도망가면 어떡하냐고, 너 이렇게 빨리 도망가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망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잘못을 가야지만 그게 보면은 똑같다는 게 이제 50보 100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맹자가 왕한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에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떠한 약간의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지금 계속 양양이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공원을 뭐 멋지게 만들었다. 이거 즐길 수 있냐고. 이것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지 않냐. 근데 왜 사람이 안 모일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죠. 네, 이렇게 안 죽어요? 응? 안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맹자가 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맹자가 정말 그게 강단이 있고 또 그게 세력이 있었나 봐요. 세력이 쉽게 뭐 할 필요 못하는, 아니면 정말 권위가 있던지. 그러니까 이제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없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스스로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해준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고맙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마음을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랬는데 보통 그럴 때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의미 없이 나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좀 도와주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 선생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런 마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이, 이해의 마음이 없이 내가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오히려 상대는 그 마음을 알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런 마음이 그런 의도가 없이 내가 넘쳐서 영신 말하는 것처럼 흘러 넘쳐서 그냥 시간이 여유가 돼서 도와줬을 때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게 고마워한다는 거죠. 양형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있다, 백성들한테.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따르고 왜 백성들이 말을 안 듣냐. 그렇죠? 근데 원래는 말이 안 듣게 돼 있는 거죠, 상황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양과 맹자의 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 내가 가진 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 당연히 하는 마음. 그리고 저기 기대치가 높은 욕심이 있는 마음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잘 즐거움이 별로 없어. 즐겁지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왕이니까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왕이니까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뭐 땅을 많이 먹던 뭔가 돈을 많이 벌던 즐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이 되고. 근데 우리 마음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내가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정하는 마음을 대동대로 인정하게 되면은 해동대로 가는 거고 내가 해동대에 있더라도 그 대동대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동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것은 이제 책을 제가 요즘에 봤어요. 그건 책의 목차예요, 목차. 목차 중에 첫 번째 거. 근데 이 책이 뭐냐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삼성의 본부장 하시는 분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책을 쓴 거예요. 조직을 자기가 운영해 해봤더니 성공하는 조직은 뭔가 다른 점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이기는 습관, 성공하는 조직에 어떤 되어 있는 그런 습관들을 책으로 써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파트의 목차만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이걸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신담 개발에서 말하는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성공하자, 돈을 벌자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총알처럼 움직인다. 파트 1 이거는 밑에 있는 부제목을 보면 1번이 고객을 향해 움직이는 동사형 조직으로 변신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하라. 이거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항상 내가 듣고 안다가 아니라 그죠? 적용해보고 실생활에 적용해보고 익히고 실천해라는 말을 항상 하잖아요. 마음병이 나으려면은 최소한의 할 게 있다. 내떡서기를 하고 일반 엄마 화풀이 하지 말라. 이거를 꾸준히 실천해라. 그렇죠. 근데 여기 조직에서도 조직이 성공하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 뭐 이런 것만 외치고 있는다고 해서 조직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바치려면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되겠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것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보라는 거죠. 2번은 써니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조직은 열정의 온도가 다르다. 이를 주제로 만들어라. 없는 열정을 안들어줄 수는 없다. 네. 그것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인생이 게임이다. 생각할 게 없다. 즐기듯이 게임 즐기듯이 네.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적으로 성공하려면 딱딱하고 심각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재미로 느끼면서 해야
그거를 보는 그 고객들도 즐거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없는 열정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마음병을 고치겠다, 마음병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마음마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려는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아까 이제 시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코치와 그다음에 제자가 돼서 서로 맞춰가는 거죠. 조금씩 단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스스로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리고 3번은 우리 영심이랑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이라는 무질서한 흐름에 조직을 놓아 기르지 말라.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없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순행을 하려면 순행하면 좋잖아요. 순행하면 즐겁잖아요. 근데 순행을 하려면 뭔가 최소한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순행이 될 수는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주진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밥을 먹여주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순행을 하려면 뭔가를 꾸준하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보니까 자신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 항상 경계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뭔가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 내 생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끊임없이 경계하고 스스로 돌아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잖아요. 안 하면은 이거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성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성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순행의 이름을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거는 4가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이 따르는 창조적 혁신에 기꺼이 사활을 걸어라. 만족하는 순간이 혜택의 시작. 네, 그렇죠. 창조적 혁신이 되려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동네로 가려면 반드시 달동네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통은 싫다. 달동네의 고통은 너무 싫다. 하지만 해동네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동네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달동네를 인정해야 되는구나가 이게 바로 우리 마음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 그거 인정하는 게 될 때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괴롭고 힘들고 하다는 얘기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만족하는 순간 실패의 시작. 우리가 이제 계속 만족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또 만족하면은 쇠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만족은 우리가 말하는 만족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만족하라 그랬을 때 여기서 만족은 일단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때 만족이에요. 자연법, 자연 이치에 맞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이 정도면 됐지 않냐. 내가 동영상 하루에 한 편 보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충분히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된 거 아니냐. 이게 여기서 나는 만족이에요. 이런 만족을 가지고 있으면 네.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말하는 만족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거기에 상황도 안 좋고, 내가 괴롭고, 그러면 뭐 공부하고 싶어도 생각이 많아서 공부가 안 되고 할 때, 그럴 때라도 만족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에 빠져서 괴롭지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숨도 쉴 수가 있고 사람도 만나서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안 들고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바라보면서 이게 괴롭다고 이게 괴로우니까 딴 걸 못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합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다. 그래서 그게 만족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만족해. 자연의 이치로 보면은 내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만족할 만한 게 있는 거잖아요. 만족하면 내가 다리로 걸을 수가 있고 이제 말할 상대가 있고 그리고 만족할 만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만족해라. 만족과 감사하자. 나는 그때 이제 만족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내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에 맞는 만족을 하자.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미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되 더 나아가야죠. 순행으로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할 것들이 있다. 그걸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명심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소감 한번 얘기해주세요. 욕심을 주고 마음을 성하게 일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니에지의 마음이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니에지의 마음이 없어서 기술적으로 이기적이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존중과 포용하는 마음이 없어서 나의 마음병이 시작되지 않는다 하는 우물에 갇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니에지의 마음이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명심이 아니고 이니에지의 그 아름다운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밖으로 몰랐던 거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심성 개발이에요. 개발 있는 거 원래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중심이 많이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알았으니까 이제 이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화 한번 해볼까요?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을 계속 보고 역행을 하고 있는데요. 달동네를 인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야 될 거를 해야 되겠고요.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해동내를 가지고 있는데 달동네만 자꾸 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되는 부분을 보자. 그리고 최소한의 할 것을 좋습니다. 써니도 한마디 해볼까요? 현재 나에게 만족할 줄 알고 경계와 반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경계하고 반성, 만족하는 것. 만족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 맞는 만족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에 맞는 만족. 그걸 말하는 거예요.